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7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판차실라 정신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우카페 PAIP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대, 즉 오르데 바르로 지칭되는 신질서 시대에 추진한 바 있는 그 어떤 판차실라 위원회와도 같지 않은 아주 새로운 기구가 될 것이라고 부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카페 PAIP라고 하는 것은요, 유닛 크라자 프레시덴, 뻔비나안 이데올로기 판차실라의 준말인데요.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판차실라 정신개발 및 정착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문기구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수트리스너 전 부통령, 그리고 마훗 전 헌재 소장 등과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 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구의 구성원 선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딘 삼스둔이라고 하는 무위 고문을 빼버리고 사이드 아킬 시로즈라고 하는 애누 총재로 갑자기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조코위 대통령과 딘 삼스딘 간에 뭔가 커다란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이 기구의 발족식을 연기하기도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발족식 행사는 애초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딘 삼스딘 고문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머르데카 대통령궁은 딘 삼스딘 고문의 경우 유니 버루꾸난 라켓 이런 것과 같은 대국민 통합기구를 맡아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카페 PAIP 발기인 명단에서 일부러 제외를 하고 보류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콤파스 신문은 딘 삼스딘을 제외한 변명치고는 좀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9일자 콤파스 24면에 느닷없이 서부 자카르타 단모것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머시라야 까하 하심 아샤리 대사원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 대사원 완공식을 두고 조코위 대통령과 딘 삼스딘 간에 큰 이견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여기에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은 전혀 알 수 없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이견이 뭐였는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도 컴퓨터망과 스마트폰 사이버 공격에 아주 취약하고 그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바이러스 문제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만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곧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같은 한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피해도
현지인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톡 피해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정통부 통계에 나타난 인터넷 사이버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1100만 건이던 것이 2015년 들어서 1300만 건으로 늘어나고, 다시 2016년이 되게 되면요 1500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인도네시아 사이버 범죄 건수만 보면은 세계에서 5, 6위쯤 된다고 합니다. 이 수는 인도네시아 경제 및 정치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해서 뭔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티바이러스 백신은 잘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인구는 많은 편이니까 인도네시아 사이버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 사는 한인 동포들도 인터넷 바이러스 백신은 꼭 챙겨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인데요, 영국에서 또 다른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는 외신이 일면 톱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줄을 잇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신문은 테러도 테러지만은 몸바비 붓다식 테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비 붓다라는 말은요, 눈먼 돼지식 테러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폭탄 테러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도 중동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테러 위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발리 진바란 테러를 비롯해서 호주 자카르타 대사관 테러, 메리어트 호텔 폭탄 테러, 사마린다 교회 폭탄 테러, 솔로 경찰서, 깜풍 몰라요 버스터미널 자산 폭탄 테러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테러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 언제나 필요한 그런 주의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위성도시 데폭에 위치하고 있는 아흐마디아 머스짓 한 곳이 디세겔, 즉 빨간 딱지를 붙여 놓아서 문을 봉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흐마디아는 에누나 무하마디아처럼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에누하고 무하마디아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생겨나는 이슬람 단체를 일체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흐마디아 입장에서 보면 머스짓으로 이미 허가도 나 있고 종교시설이 분명한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좀 지나치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아흐마디아 무슬림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짓 건물의 사용은 일체 금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해 전 세랑 지역 아흐마디아 무슬림 살해 사건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랑 지역 아흐마디아 무슬림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타종파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살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보통 중동 무슬림들은 어느 한 지역을 쟁탈하는 그런 전쟁을 벌여도 이렇게 타종파를 탄압하는 경우는 참 보기 어려운데요. 유독 인도네시아만 에누와 무하마디아 외에는 여타 이슬람 종파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라마단이 돼서 그런지 시내 교통 질서도 아주 엉망이고요.
강도 살인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교민 여러분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 5일 글라파가딩 산티카 호텔에 투숙하려던 한국인 오모 씨가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렸다가 그 근처 불량배들에게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여러 군데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신문에 보면요, 서부 자카르타 단모시라고 하는 한 지역의 주유소에서 현금 3억 루피아를 은행에서 찾아가다가 현지인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와 싸우고 또 그 권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도 사건 치고는요, 좀 어설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돈을 운반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주유소에는 왜 들려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가려고 했는지, 또 들이닥친 4명의 강도들에게 돈을 뺏겼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어설픈 겁니다. 예전엔 주로 타이어 펑크가 나도록 서로 짜고 차가 길가에 멈추도록 한 다음에 미리 연락을 한 바 있는 강도들에게 돈을 뺏기는 수법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수법도 이제는 점점 진화를 해서 이런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런 유사한 현금 강탈 사건은 특히 라마단 기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야밤이든 낮이든 현금을 수송하거나 어디를 다닐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부자와 반둥 가루스를 넘어서 따식말라야라고 하는 지방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 주민들에게 토지 증서를 나눠주는 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는 있지만은 정작 토지청에서 측량을 하고 또 거기서 발급한 정식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에 빈번한 경계선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적으로 따식말라야 농민들에게 1차적으로 직접 토지 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일종의 선심성 정치 행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육로 이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따식말라야에 신규 공항을 건설해주고 최초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기념식도 함께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런 자바 남쪽 산간 도시에 새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아주 험한 산맥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데 큰 부담이 되었던 따식말라야 도시가 이제는 항공기로도 쉽게 또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공사 소식입니다. 마침내 뻐자간에서 뻐말랑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 고속도로 공사가 정말 할일하야 10일 전까지 대략 완공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귀향 차량이 많이 몰리는 하리라야 전후라 하더라도 스마랑까지 단숨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혼잡은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웬 언덕에서 살라띠가까지 가는 산간고속도로 공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마랑에서 살라띠가, 더 나아가서 보열랄리와 소올로, 더 멀리는 수라바야까지 큰 무리 없이 자동차로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바섬을 좌우로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식민지 영국 사람들이 세운 보고르 대식물원이 소개되더니 이번 주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발한 찌안주르, 찌보다스 식물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면적 규모로 볼 때 찌보다스 식물원은 보고르에 비교도 되지 않지만은 고도상으로 볼 때 이곳에도 매우 중요한 식물 자원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고르 식물원은 고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열대 식물이 잘 자라지만은 찌보다스 식물원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나무와 같은 그런 온대성 식물도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찌보다스 식물원은 각종 열대 약용식물을 표본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식물원 주변의 환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또 좋기 때문에 당일치기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있던 나인홀 골프장은 이미 폐쇄된 지 오래입니다. 그 대신 골프장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요. 또 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텐트촌을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자 컴파스 신문에 보면은 마누시아 인도네시아난의 부기스족과 바조족에 대해서 그들의 기원과 디아스포라, 즉 민족의 이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종족은 3, 4만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와 필리핀, 더 멀리는 대만과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인도 혹은 파푸아대왕의 멜라네시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동해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종족의 언어가 많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질적인 종족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를 맞아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갈리만탄과 자바섬 혹은 끈다리와 파푸아 등지로 흩어지고 더 멀리는 싱가포르와 태국까지 이렇게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지금도 부기스라고 하는 동네가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이들은 아주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주로 마카사르와 보네 지방과 바다 건너 끈다리에 몰려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스칼라 부통령은 보네 지방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